안녕하세요. 항공산업을 즐겁고 활기차게 분석해서 설명해 드리는 담당 멘토 김유동입니다. 오늘 알아볼 아시아나항공, 많은 분들이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과의 합병이 어떻게 진행될지 많이 궁금해하시는 기업인데요. 하지만 지금부터는 아시아나항공이라는 이 기업,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부터 해서 그 어떤 내용이든 대한민국에서 가장 깊이 있게 까지 추적하도록 할 테니까요. 제가 얼마나 파고드는지 지켜보시면서 진심으로 저와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아시아나 항공의 주가의 흐름과 이 아시아나 항공과 대한항공과의 합병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 아시아나 항공과 대한항공과의 합병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중기적인 상승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합병을 알아보려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저희가 알아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020년 11월에 이 KDB 산업은행이 경영권 매각에 실패한 이 아시아나항공을 국내 대표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통합하기 위해서 이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과 제3자 유상증자 진행하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본격적인 합병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. 이렇게 아시아나항공이 경영권 매각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자면 일단 부채 비율이 600%로 높은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었고요. 또한 매출 대비 매출액은 좀 많이 나오나 매출액 대비 저조한 영업이익률과 영업이익 때문에 그리고 이 다량의 채무 약 1조 원 가량의 이 다량의 채무로 인해서 이 아시아나항공의 경영권 매각이 실패를 했습니다. 이 당시에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합병은 이와 그리고 산업은행 이 두 기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아시아나항공을 살리기 위해서 최소한의 세금을 투입하려는 의지를 반영하려는 의도였을 것으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항공사 간의 합병은 저희 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내 기업이라도 외에 가계국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. 저희 나라야 뭐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22년 2월에 승인을 무사히 완료하였지만 해외 국가들 중에 미국, 일본, 유럽 국가들은 이 합병 승인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. 그럼 저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왜 이렇게 승인을 미루는 걸까? 그냥 승인을 허락해주면 안 되나?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. 그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미국과 유럽에서 이 비행 화물 분야에 매우 민감하다는 건데요. 특히 이 미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, 부분이 중요한 반도체의 경우 부피가 작고 고단가의 품목이기에 항공 화물로 운송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반도체를 운송하는 주요 항공 화물 운송기업 두 곳이 합병을 한다고 하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이유는 지난 10월에 합병 승인의 조건을 별도로 걸었는데요. 그것은 바로 이 화물을 분리해서 매각하라는 조건이었는데 이 아시아나항공 이사회는 이 안건을 가결하고 최근에 이회 집행위원회에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분을 분리 매각 계획서를 포함해서 시정 조치안을 제출을 하였습니다. 이 언론에서는 최종적으로 이 이씨의 심사가 내년 2월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. 이렇게 이씨의 승인이 완료가 된다면 내년 안에는 나머지 미국과 일본 이 두 국가의 승인 절차도 무사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좀 긍정적인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
따라서 이 EC 합병 승인 일정이 내년 2월이 돼야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당 모멘텀은 이 중기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바라보는 것이 좋겠습니다. 하지만 이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합병이 항상 좋은 것만 아니라 문제점도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. 결국 아시아나항공의 사업 분야를 화물 사업 분야를 분리 매각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화물 사업 분야는 아시아나항공의 전체 매출이 24%나 차지하는 주요 매출 사업 분야 중 하나입니다. 항공기를 좀 보자면은 2019년에 여객항공기가 72대, 화물기 12대를 보유했지만 20년에는 항공기 67대와 화물기 11대를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. 이 화물 사업 분야는 코로나 당시에 못한 매출 상황 속에서도 화물기 보유 대수를 별로 줄이지 않은 만큼 아시아나의 중요한 사업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화물 사업 분야를 매각을 한다면 분명 아시아나항공은 실속이 없는 기업으로 남을 가능성도 있고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내부 구조조정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. 또한 또 다른 문제점은 이 해외 여객 부분의 독과점 문제인데요. 이 두 개의 항공사가 그동안은 경쟁을 하면서 이 시장을 형성해 나갔지만 하나로 합쳐진다면 국내 경쟁사가 없기에 조금이라도 여객 비용이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따라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처음은 그 기업 구조 조정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하나의 문제이고요. 두 번째는 해외 여객 부분의 독과점, 이로 인한 여객 비용의 상승, 또한 화물사업 분야 분리 매각에 따른 이 기업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.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문제점을 뒤로 하고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인천공항을 허브로 하는 대표 항공사가 탄생한다면서 이 언론에서는 반기는 분위기입니다. 이 해외 화물 슬롯은 조금 빠져나가겠지만 두 개였던 기업이 하나의 항공사로 통합되니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어서 이 주식시장에서는 예전부터 이 두 항공사의 합병을 호재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. 따라서 이 과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이슈가 나올 때 이 주가를 살펴보면은 급등을 해준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주식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함께 지켜보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이번 영상은 이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합병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해보았고요. 이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요. 해당 영상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멘트들이 많으니까요. 부디 타 종목의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